종목 전문 협회나 연맹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실기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종목 단체들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따질 때 뭐냐면은 그러면은 실기 심사하고 현장 실습 같은 것들을 지금 자격제도 시스템상 하게 돼 있어요. 현장 실습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상당 시간을 그 지도자들이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이 와서 실습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따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협회의 역량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들어본 걸로 해서 이렇게 그걸 누가 할 거냐 가지고 뭐 4분 후에 가면은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들한테 점수를 상당히 감점당할 가능성이 커요. 이 단체는 그것을 잘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역량 심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가 만약에 안 들어있다는데 축구가 밖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축구는 무조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협회가 딱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요거가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맡길 수 있을까? 실기심사와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의 주도권을 다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 자격이기 때문에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협회가 영향이 될까? 그걸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게 대한체육회 등록 여부를 떠나서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서두르셔가지고, 그래서 뭐 필요하면 아까 스포츠 개발원에다가 뭐 그런 의견도 넣으시고 문체부도 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 뭐 하나의 민원성도 해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용역하고 있다는데 우리 지난번에 누락됐는지 좀 해다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하시면은 조금 그런 지금 현재 용역 과제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등장이 돼서 뭐 이제 하나의 대상이 돼야지, 나중에 공청회 자리 가셔가지고 회장님 오셔가지고 뭐 우리 종목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좀 늦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목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저는 뭐 100% 동의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희 학교에도 요가 수업이 있어요. 요가 수업이 있는데 저는 체육과 교수로서 요가가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목으로서 필요하고, 그러나 이제 다만 제가 요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정확히 모르지만 요가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지만은 의사는 여러 영역에서 전문의가 우리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보드라고 해요. 그럼 전문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렇듯이 요가도 잘하면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활 요가라고 하셨지만은 뭐 시중에서 뭐 힐링 요가 뭐 그런 것도 쓰고, 그러니까 치료적 요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국가 자격에다가 매달리지 마시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 능력 개발은 저도 거기 가서 가끔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올라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가 불러서 이제 이게 준연이 많으니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든 걸 국가가 관장해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뭐 국가 제도 속에만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단체가 이제 필요로 할 때는 하나를 뭉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또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산을 하나로 쓰시되 각자의 그 역할을 가지고 또 가실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생활요가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뭉쳐서 하고, 또 여기 뭐 단체가 굉장히 많으시던데 그걸 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서 그렇게 이제 가지를 좀 쳐가지고 전문 영역 쪽으로 하되, 그거는 국가 자격으로 들어가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민간 자격인데 국가 공인을 받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해서 가면은 훨씬 더 한 배 갈 수 있으면서 요가가 폭이 넓어지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정말 예, 아주 고맙습니다. 아마 잘 함께하신 여러분께서도 아마 정말 공감하실 것이고 아마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두 분 교수님께 또 질의 내지는 또 건의 말씀을 하실 기회가 좀 후에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요가회 사무처장 이성환 선생님께서 하시죠. 요가회 대통합위에서 손광 회장님 이야기하는 거라면서 이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빨리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요가 회칙은 이거 정확히 이제 같이 말씀 나눠야 될 부분들이 계속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도 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대한유가연맹에서 6월 13일 날 메일로 그 귀회에 다시 제안을 드리면서 15일까지 명확한 의사를 밝혀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틀 만에 저희들한테 명확히 의사를 밝혀달라고 하셨는데 공동주관으로 통합가족만 의논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쪽에 이희승 회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대한유가회는 시도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유가회라는 조직이 있고 각 시도회,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협회와 얘기를 한다 그러면 대한유가회가 주체가 돼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토론을 할 수 있으나 대한유가연맹과 공동주체로 해서 대한유가연맹과 무슨 이사들을 배분한다거나 위원을 이렇게 나눈다거나 회장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시도회 쪽에서 그런 걸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이거는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메일을 보내면서 대한유가회 쪽 2017년도 16년도 7월에 대한체육회 대한유가회로 바뀌면서 이메일 주소가 오알점.kr로 스포츠점 오알점.kr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날짜를 저희들이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공교롭게 17일날 오늘 잡힌 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자료 그냥 보고해드려도 되지만 대한체육회는 세미나실이라고 있거든요. 파크텔레. 그 세미나실이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때 잡으려고 할 때 17일날 2시로 잡아서 공교롭게 잡힌 거고 이거는 오해가 없이 이렇게 마음 열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를 보내실 때 저희한테 1차 공청회라고 했을 때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등록 추진 방안이라고 1안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2안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종목 추가 방안 이렇게 올리셨는데 대한체육회에는 인정단체이긴 하나 인정단체도 아닌 심의단체도 있거든요. 인정단체면 중단체로 올라가기 위한 단체이고 대한체육회에서 오늘 제가 인증서도 가져왔지만 정확하게 대한체육회 등기된 인준단체입니다. 인준단체인데 그게 이제 인정단체이냐, 중단체이냐, 정단체이냐 이렇게 3개 그룹으로 되어 있고 인정단체는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한체육회로 그 회원단체 등록 추진 방안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오해가 발생되고 대한요가회 쪽에도 보내셨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요가연맹 쪽에서 대한체육회 마크를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쪽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럴 때 저희 쪽이 할 때는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다만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같이 참가할 때도 대한체육회 마크를 쓰려면 후원 명칭 승인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가게 돼서 대한체육회로 가게 되면 정말로 대한유가연맹도 대한유가회가 같이 상생을 해서 대한체육회 내에 체육계 발전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게 아니라 지켜야 될 어떤 체육단체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 서두에 말씀드리고 다행히 지금 오정천 회장님이 브리핑하시거나 이 내용들을 거의 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계 쪽에 오래 있지는 못했으나 한 10년 전부터 이쪽 생활체육회를 등재하고 이런 과정 내에서 계속 제가 서울시도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거나 그리고 답변 드려야 될 내용들이 처음에는 국민생활체육회로 정광주 회장이나 장종수 회장이나 다 모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를 개정하려고. 그리고 대전에서 정확히 날짜는 기억 안 나나 그거에 대한 심의 과정을 하시는 거를 제가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생활체육회 전국 요가연합회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 자리가. 거기서 저 옆에 정광주 회장님 이렇게 옆에 앉아 계셨고 그 당시에 갑자기 대한요가연맹이 PT 자료로 김성홍 부회장이 브리핑을 합니다. 대한요가연맹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당시에 저는 정확히 기억납니다. 장종수 회장이 전국 요가연합회로 가자. 그 당시에 그리고 정광주 회장님이나 브리핑을 하시면서 대한요가연맹이 발족해야 한다. 이유는 대한요가연맹이 발족해서 그 자격증,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대한요가연맹이 나오게 되면 사단법인 이렇게 묶여서 하면 요가 단체가 인정이 되고 국가유일단체가 되고 국가유일단체가 되면 자격증, 생활체육 자격증을 쪽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진행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장종수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전국 요가연합회로 가자. 그래서 만약에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으로 진행을 해라. 이게 딱 명확하게 서로 선을 긋고 니들 가 이렇게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이 정도 싸움을 안 했어요. 다만 장종수 회장은 국민생활체육회로 간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대한요가연맹으로 간다 그러고 페이지 3페이지에 김성훈 이인승에게 실무역설에 관한 정권을 위임하였다라고 얘기한 건
대한요가연맹 측에서 임의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지 장종수 회장이 알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한요가연맹 측에서 너희들은 전국 요가연합회 쪽에 있고 대한요가연맹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저희들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이게 의무사항으로 전국 요가연합회 당시의 전국 요가연합회에 지켜야 될 사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까 질문했을 때 얘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김성홍, 이은승, 김소영, 김성원, 박남식 이 등의 이름이 여기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그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요가연맹에 왜 저 전국 요가연합회, 현재 대한요가회의 임원들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대한요가연맹이 그 이러한 좋은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한요가연맹 측 그 회원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인세 회장님이 말씀하셔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한요가연맹의 창단 및 회의 조직화의 주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국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가 아니죠. 뭐 창단식이라고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서울시에서 약 100여 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시아 대회 뭐 진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그 100여 명 넘게 가가지고 뭐 진행하면서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자격증이 주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사단법인 외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못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들이 그걸 위해서 여기서 빠지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모이자 그래서 모였던 걸로 저는 파악이 돼요.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저도 그때 그 많은 분들 실제로 거기에 사단법인에 계셨던 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도 그때는 초기였고요. 그 이후에 1년 뒤 오정천 회장님이 얘기하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자격증 발급이 늦어지고 이런 상황들에서 사단법인에 있는 그분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여튼 사단의 자격증을 발급을 뒤쪽에 가서 대세는 대한요가연맹이다. 대세인 대한요가연맹에서 너도 사단법인을 가지고 있으니 들어와서 진행을 해라. 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오는 공공연하게 나왔고 그거는 뭐 사무처장으로서 이렇게 공적으로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요가회 구성 이후 서울시 요가회를 구성할 때 보면 페이지에 3페이지에 종전 생체의 통합을 전제로 2014년 서울시장 간담회장에서 연맹은 서울시 지구로 조직되었고 이로 인해 종전 생체가 국민생활계 인정당시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시 요가회를 구성할 때 제가 2012년도인지 13년도인지 정도에 서울시는 비율제로 구가 뭐 24개 구면 그 중에 몇 % 이상이 구가 구성이 되면 서울시를 인정해 준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강남구, 송파구, 강북구를 등록시키고 나머지 2개의 구를 지원하거나 도와주고 하면서 구가 성립됩니다. 그 당시에 그 서류를 완전히 하고 서울시 쪽에 전체 다 요가 센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좀 안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안내를 해요. 그때 제가 처음 오종천 회장님을 봅니다. 만나고 뭐 정광재 회장님 뵙고 그때 오종천 회장님이 주요 문서를 파기시켰죠. 그 서울시 요가회 등재하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그 자리에서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던 게 회장을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여하튼 저는 왜 체육에 요가가 이렇게 생활체육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등재가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순수하게 막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준비를 여기서 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셨고 그때 얘기를 통해서 김희선 회장님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장을 너희들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김희선 회장님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오케이 좀 좋습니다. 서울시가 등재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런 거에서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거라면은 뭐 하겠습니다 라고 서울시를 등재합니다. 그 이후에 오종천 회장님 서울시 요가회장 한 번도 안 나오셨죠. 회의 때문에. 그 당시에 대한요가연맹의 여러 인사들이 서울시 요가회 쪽을 구성할 때 나오셨다가 그 이후에 안 나옵니다. 서울시 요가회는 한 번의 대회를 치를 때 부회장들이 자기 개인 돈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그 대회들을 치릅니다. 부족하지만 그 어떤 요가센터도 협조하지 않아요. 잘. 요가센터도 자기 요가센터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요가센터도 없는 분들이 동분서주 뛰면서 대회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 쪽으로 모이고 자료가 모이고 서울시에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피땀 흘려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분명히 과정 내에 이전부터 정광훈 회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건 알고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한요가연맹이 가능성이 높고 자격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 전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야 될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아직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 임원, 대한요가연맹의 임원이랑 제가 겨울인데 2016년도 겨울이든가 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차 안에서 제가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대한요가연맹에서 자격증 사업을 안 하겠답니다. 그 생활체육 자격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안 한다는 게 아니었었으니까. 하신다고 했었는데 왜 안 하냐. 국민생활체육회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생활체육회를 하게 되면 정부 단위로 등록이 돼서 자격증 발급비부터 사단법인 자체가 자격증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라는 논의가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생활체육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체육으로 인해서 요가로 인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진다 목표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자격증이 나가야 현재 서비스업으로 요가가 등재되어 있는 것을 체육인으로 바꿀 수 있고 체육업으로 바꿔서 그들이 직업적으로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좋게 만드는 게 반드시 요가 센터나 사단법인에 도움이 되냐 그러지 않아요. 실제는 4대 보험이 걸릴 수도 있고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에서는 계속 생활체육 전반으로 가져갑니다. 자, 맨 뒤쪽에 제가 글 올린 거 밴드 쪽에 글이 여러 가지 올라가 있던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건 통합을 얘기하는 건 맞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고소가 되거나 대한요가회가 고소 당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의무가 대한요가회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을 관리하는 의무가 정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요가연맹은 공공연히 연맹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표명하기도 하고 단체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시도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소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대한요가연맹 전체가 생활체육 자격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눠졌겠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고 정광주 회장님은 처음부터 초지일관 생활체육회를 등록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쪽이라는 거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 핵심이 이건데 그 중요한 부분이 저희 정관은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가 종목단체 정관을 줍니다. 거기다 이제 이름 정도 종목단체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생활체육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권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관에 진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생활체육 관련한 자격증을 배포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어요.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것도 교수님들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의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요가를 하고 있는 인원들을 얼마나 껴안을 수 있느냐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대한요가연맹은 분명히 정부 유일 교섭단체라는 말을 쓰고 자격증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자격증인 걸로 보일 수도 있게 하고 해서 그 얘기를 제가 쓰고 대한요가회 인트라 지금 다 발췌한 부분은 대한요가회 밴드입니다. 대한요가회 홈페이지나 대한요가 밴드처럼 밴드라고 해서 내부 회원들 그 와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죠. 대한요가 연맹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대한요가회 밴드에다가 정부 유일 교섭단체로 자격증을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 지적을 하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눠서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생활체육 자격증이 나왔다고 하죠. 국민생활체육등록법을 개정안에 종목단체가 요가가 들어가서 나오게 되면 그 자격증을 딴 사람 200만원, 300만원 이상을 줄 자격증을 딴 사람이 나는 이거 국가자격증인지 알고 땄습니다라고 대한요가회에 얘기하든 대한체육회에 얘기하든 정부단체 어디로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한요가회는 이 상황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수차례 언급이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대한요가연맹에 누를 끼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요가회는 그쪽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문제가 된 건 정부 유일 교섭단체라는 말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정광주 회장님 대한요가연맹 통해서 대한요가회와 사무처장 이승환 장종수 회장을 고소하십니다. 아까 아임사를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게 아임사인지 그리고 고소를 하셔서 제가 문체부에 물어봅니다. 정부 유일 교섭단체라는 말이 맞냐?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단칼에 내립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서울시에서 인정된
그 대한요가연맹 정관의 앞쪽에 정부 유일 교섭단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서 승인한 부분이니까 정부 유일 교섭단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체육회다 문의합니다. 자, 문체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당신네들 이거 뭐냐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2주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답변 나온 거는 이거는 내부 규정이다. 외부에다가는 이거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궤변입니다. 정관은 외부대에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의도를 해가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회피성으로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걸 제가 서울시에 컴플레인을 하지 않은 거는 이거 어차피 체육회고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요가가 어떻게 다 체육입니까? 요가의 일부가 체육회로 되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는 일부 단체지만 저희가 대한체육회로 들어가 있고 생활체육 자격증을 하려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서울시 쪽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답변을 저희들 보내주고 그걸 법원에 얘기해서 그게 기각 판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나버려서 네네. 30분에 그때 다른 사람 말을 물어주는 아이라고 했지만 네. 조금 제가 최소한 상황에서 네, 솔직히 더 말씀드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리하자면 오종철 회장님이 이 브리핑을 하신 내용 중에서 너무나도 대한요가연맹 측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자의적인 해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종철 회장님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얘기를 같이 나누자고 몇 번 했고 연맹 쪽에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대한요가에서 어떻게 대한요가연맹하고 같이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제가 가서 인사드리고 대한요가연맹 미팅 있으면 몇 번 가겠습니다 라고 정강주 회장님, 오종철 회장님이랑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저는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왜곡된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내가 연맹에 거기 대한 생활체육 생체 난 기립 하나 안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무총장 간단하게 답변하고 시간 지나도 됩니다만 다른 분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체를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대학교 체육과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성홍 요가연합회 회장하고 제가 둘이 시작했습니다. 그쪽으로는 다른 요가인들은 그쪽에는 참 조금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둘이 시작하면서 장종수 씨를 함께 합류하겠고 우리 김남 회장 함께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걸 헤매하려면 몇 시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내가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해명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연맹 결성 과정이 왜 연맹이 만들어졌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정말 본인이 원한다면 불러서 설명을 내가 딱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정천 회장께서 간단하게 정말 이 자리에 웬만하면은 그건 그냥 너무 좋고요. 아주 간단하게 좀 그만 마무리. 오늘 사실 저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저런 얘기 나와버리는 데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면 대한요가회 측에서 말씀드리는 건 들으실 수 없겠습니까? 제가 딱 잠깐 잘라서 한 가지 내주는 건 저희가 서울시 지부를 구성할 때 그보다 한 달 정도 전쯤에 강남구에서 이민재 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승환 저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요가 대표 손누구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강남구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 생체를 조직을 할 테니까 오시라. 그래서 이제 그 공문을 그때 제가 이제 왕십리로 이사를 했어요. 연맹 일을 하기 위해서. 회장님 지금 연락주시고 하신 과정에 공문을 보여주시면서 같이 가보려고 해서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메리카 그때 아메리카 직원이었잖아요. 네. 아메리카 직원. 그다음에 이민재 수사 이민재 네, 거기 교육팀장 교육팀장. 본인도 최근에 작년 연말쯤에 그때 이제 아메리카 그때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대한요가회 참 좋기 때문에 대한요가회 일하느라고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신은 직원이었다 이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메리카 직원하고 대표하고 직원 둘하고 세 사람하고 네. 근데 대표는 이제 그때 부를 맡고 있지 않았고 아메리카 직원 두 사람 저 강남구 수업하고 네. 그죠? 그리고 위임장 3장 받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고 가서 보니까 정강현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또 두 분이나 더 있었어요. 있었는데 뒤에다가 프랑카드로 서울 생체연합회 창립총회를 프랑크를 딱 걸어놓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 이제 아까 그 아메리카 대표 또 대표 스포츠업체 사장 네.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리 회당 거기서 서울시 회당 다 정해놓고 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진 찍으려고 네. 이렇게 창립총 했다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제 서울시 나와서 서울 제출해서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하지 마라 한 이유는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있는데 그 뭐야 강남 소파 나머지 한 사람들 다 반대하니까 나중에 하자라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네, 나라 중앙이 거기 반대했었고 오셔서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와서 거기 그 자리에서 네. 반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도 저기 그 위임장 해주신 분들한테 막 직접 통화하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위임을 어떤 취지로 위임을 했는지 그 사람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꾸 그러면 25개 국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 저희도 최소한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그런 조직들이 다음에 해야 맞다.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회랑 미리 다 저는 그럼 나중에 좋은 사람 다 그렇게 다 돌아다니냐 이런 것 때문에 네. 했는데 그렇게 시도한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그 뭐야 상식이 안 맞다. 네. 예. 그렇게 해가 그렇게 회사 대표하고 그 직원들하고 해가 그렇게 해가지고 서울시 생체 회장으로 하고 나머지 만들어 들어오면은 그 밑에 이제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래서 그러면- 김희선 회장님을 바꿨지 않습니까? 의도를 몰랐고 잠깐만요. 어른들을 몰랐기 아니, 때문에 이거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답 여기서 그만 저 종결 좀 마무리하세요. 네, 여기서 그 답은 이 정도 끝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글 오늘 제가 저기 제대로 신청서 신청을 하고 왔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35면입니다. 네. 그 연맹이 허위 문구로 이렇게 했는데 그 뒷부분이에요. 그 기관을 확대하고 사랑생활을 모집했다. 근데 연맹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연맹은 자격 검증 기관이기 때문에 연맹이 무슨 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무슨 수강생을 모집하고 이거는 연맹이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 문서상에 보면 한국치유요가협회에서 대한요가연맹의 소속단체로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나와있던 팩트들은 치유협회 한 거잖아요. 그죠? 자 치유협회가 소속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잠시만요. 2016년도 10월 27일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어정천 회장님 마무리. 네, 이상. 네. 저는 예. 그만 이 정도만. 자 그러면은 우리 연맹의 내부 문제는 이 부끄러운 면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그만두시고 다시 우리 그 실무자 회의나 아니면은 2차 공청회를 정말 이 문제만 가지고 따로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한 5분 내지 10분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아마 우리 내부적인 문제 말고 정무 선정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께 질문이나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하실 말씀 계시는지요? 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두 분 교수님께서 오늘 여기 참여해 주셔서 뭔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의미 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미 말씀하셨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확고하게 정립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요약 정리를 좀 해주십사 하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요가 종목이 들어가야 할 어떤 그 요가인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걸 좀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기 위한 가장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지 지금 이 두 단체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반드시 어떤 통합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소스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딱 어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자격 종목이 된다 이렇게 규정화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예. 다만